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이유한입니다. 요즘 제2의 벤처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창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유니콘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국민과 함께 창업의 미래를 여는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과 창업진흥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경제재민촉 시청자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창업진흥원장 김용문입니다. 창업진흥원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창업이라는 게 우리가 프라이드 치킨을 하든가 이렇게 생맥주집 이런 생계형 창업이 한 덩어리 큰 게 있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기술 창업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진흥원은 바로 이런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고요. 창업의 어떤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그 다음 공간 지원, 이런 모든 어떤 창업에 걸쳐 있는 창업의 A부터 Z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중소기업부 산하의 어떤 그런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지난 5월에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목표로 창업진흥원이라는 큰 조직을 이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창업진흥원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사실 우리 창업진흥원이라는 게 스타트업 지원기관이잖아요. 처음 오니까 다들 양복 입고 이렇게 또 공무원처럼 다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답게 우리가 옷부터 싹 바꿔 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청바지 입고 이렇게 근무하는 기관은 아마 드물 텐데,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하루 하다가 지금은 전일제로 싹 바꿔가지고 수평적인 문화 체계를 바꾸면서 창업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꼭 현장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현장에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생하게 좀 들어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재밌게 들면은 얼마 전에 부천에 있는 어떤 웹툰 만화 영상진흥원을 방문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웹툰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3D 프린터를 그걸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면은 바로 시제품 만드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고충을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는 이런 게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장을 중시하는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원장님 모시고 보면 옷도 상당히 저희가 이때까지 모셨던 분들에 비하면 캐주얼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캐주얼을 그냥 청바지 입고 하려다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다소 격지를 갖춰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멋지십니다. 네. 또한 현재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 주요 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창업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사업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라 해가지고 이제 기업으로 사실 정식 등록을 안 했지만 아이디어만 좋다, 이런 분도 지원해주는 예비 과정이 있고, 창업을 처음 해가지고 이제 3년 이내에 있는 초기 창업자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7년 이내에 이제 도약하는 성장 기업에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사다리별로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어떤 코스가 촘촘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업 교육부터 해가지고 컨설팅, 공간 지원, 인프라 지원,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스타트업의 전 주기를 지원해주는 이런 어떤 부분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K 스타트업이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사업을 어떻게 할지, 어떤 것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종합 포탈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국내 창업 열풍이 대단히 거셉니다. 그래서 제2의 벤처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올해 스타트업만 12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2의 벤처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요 제가 그 12만 개도 하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연말 다 네. 오면서 18만 개 뭐 잘하면 한 네. 20만 개까지 네. 늘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벤처붐하고 차이점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양적으로 보면은 금방 이제 개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 벤처 투자금만 해가지고 벌써 5조 연말까지 한 6조 정도도 지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양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상당히 있는데요. 이걸 사실 지표로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생태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스타트업 지놈이라는 데서 발표하는데 거기 작년에 19등 서울 그 도시별로 하니까 19등 하다가 올해 이제 사실은 16위 정도까지 지금 상승이 네.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그 혁신 지수라고 글로벌 혁신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게 한국이 이제 세계 5위고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일본을 넘어서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태계의 지수를 갖다가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질적 성장도 지금 저희 벤처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말씀 주셨다시피 벤처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만나보면 아무래도 그 제일 힘든 게 자금 문제겠죠. 자금 문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제 인력 문제. 그 다음에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규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지금 급격한 이제 기술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정부 지원이나 이런 구조가 물론 촘촘히 짜여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빈틈도 많이 있고 맞춤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예를 제가 들어보면 저도 뭐 이미 이제 나이가 환갑 있게 되는데 저희 동료들도 이제 다 베이비붐 세대가 돼가지고 다 퇴직하고 나서 창업을 이렇게 하려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가 중장년 제가 창업하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이제 만나고 이렇게 모임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유형이 지금 보면 옛날에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당장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은 옛날 구매도 해봤고 시장 그 판매력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 네트워크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의 이렇게 그 시드머니만 주면은 자기들이 옛날 구매했던 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 성공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팹리스형 기업이라 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6차 산업인데 보통 그게 1차 농업 생산하다가 가공해가지고 이게 판매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페라든지 판매망을 이 사람은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제품 디자인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고 1차를 하는 역방향의 6차 산업 이런 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베이비붐 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같이 결합하는 세대 융합형 이런 어떤 부분도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퇴직자로 앉아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사내벤처하는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종합 정리해서 중기부랑 같이 지금 앉아 중장년 이게 창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춤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네. 원장님, 전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후에 유니콘 기업이 3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외국의 유니콘 혹은 스타트업 분위기하고 한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국의 강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의 대다수는 사실 뭐 미국이 거의 50% 이상 점하고 있고 중국이 한 20% 점하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11개 정도 되는데 등위는 지금 계속 실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유니콘 기업들이 막 성장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장점도 있지만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유니콘 기업에 제대로 이게 해외에 알려지거나 정보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여기에 우리 유니콘 기업의 정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좀 부족하고 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 K 유니콘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아기 유니콘 단계의 어떤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도 하고 있고 기부에서 해가지고 이 유니콘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초보 단계의 어떤 기업들을 지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유니콘 기업들이 현재 굉장히 많은데요. 음. 이런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한 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떠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그리고 또 이제 성공하는 유니콘의 조건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콘 기업들의 쭉 특색을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정리를 하는데 아주 젊은 시기에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 글로벌 그러니까 이 원초적으로 글로벌을 지향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강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본 글로벌 이게 우리는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스타트업 대부분이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본 글로벌을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부분의 역량을 갖다 상당히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그걸 겨냥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 구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국내 그 미국 하면 실리콘밸리, 미국 하면은 중국 하면은 중관촌, 한국은 뭐냐 하면 팁스라고 사실 네. 민간이 협력한 우리는 민간 주도형과 관 주도형 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과 그러니까 이게 관이 같이 협력하는 형태의 그러니까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구조가 한국에 상당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더 발전시키는 형태로 해서 그게 아기 유니콘 이렇게 유니콘으로 나가는 방향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걸 세계적으로 보면 다 글로벌 엑셀레이터라고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수출할 때 종합 상사들이 다 그걸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AC 부분에 다 의존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정부가 아마 상당히 좀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그 해외로 진출하는 어떤 우리의 배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정보가 많이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해서 본투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점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조금 연결해서요. 우리 스타트업 기업에 좀 약점이 있다면 어떤 게 조금 약점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생적으로 너무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커가지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때 되면은 이미 패턴이 너무 국내화되는 어떤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까 유니콘의 기본 조건도 말씀드렸듯이 태생적으로 스타트 할 때 그 기술도 시장도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과 시장이 글로벌을 향한 어떤 부분이 돼야 되고 그거는 마치 우리가 K-팝 시작할 때 국내 이렇게 하다가 평창회가 빅뱅이 될 때 그 글로벌 나가듯이 똑같은 지금 앉아보면 사실은 동남아 진출하고 막 그 우리가 빅뱅 되기 전 단계의 어떤 K-팝이 지금 K 스타트업이 바로 그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앉아 상당히 틀 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게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국내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나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스타트업 쪽의 기술 변화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규제라는 게 규제된 법적인 제도라는 게 항상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기술 변화 속에서 사실은 타다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해 집단의 충돌이 그러니까 양 측면이 발생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제도가 못 따라가서 발생되는 문제, 한쪽은 이해 집단들이 이게 충돌되는 문제. 그래서 이 제도 부분을 신속하게 사실은 변화하는 여기에 좀 맞도록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이해 집단 간에 이해 조정을 못하게 되면 아무리 법적인 거 하려 해도 다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앉아 상당히 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그걸 적절하게 앉아 맞춰 나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네. 스타트업이 실제로는 많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 리스키한 선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 혹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참 뭐 어려운 문제이고 제가 말씀하기도 참 그런데 리스크를 안긴 하지만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실 원동력이 지금 완전 스타트업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방향에서 이게 유니콘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똑똑한 친구들이 사실 공무원이나 의사나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네. 여기 좀 뛰어들어가지고 세계를 향한 미래를 바꾸는데 좀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 게 나는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뛰어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한번 변화시키는데 한번 자기를 던져보라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은데 리스크는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예, 예. 현재 창업진흥원에서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저기 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청년들이 실업률도 높고 근데 대신에 이제 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 이제 창업을 여기는 이제 예비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예비 단계라는 건 이제 아이디어만 있지만 사실 바로 창업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바로 여기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프리스쿨처럼 짧은 시기지만 이게 적은 돈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따듬고 그걸 사업성을 한번 검토해보는 이런 쪽이 이제 청년 창업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나 사업들이 한 덩어리가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해 있던가 자기가 창업을 고민했던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창업이 뛰어드는 예비 창업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업력이 이제 한 3년 정도 이미 창업을 한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초기 창업 부분이 있고 7년 정도 이제 이렇게 내에 있는 분들이 성장이라고 하는 도약 단계의 어떤 창업 부분이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부분, 공간 지원, 그 다음에 글로벌로 이제 나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많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지원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이 스타트업 컴업 행사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축제를 열면서 거기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진대회도 열고 이런 게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슬러시라고 하는 어떤 큰 행사도 있고 이런 세계적인 4대 축제가 있는데 한국도 이제 여기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행사를 만들려고 컴업이라는 행사를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불러가지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기업들을 리그전을 통해 가지고 뽑기도 하는 이런 이제 스타트업의 그 대한민국 축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 유니콘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비 창업자들 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한번 세상을 바꾼다는 열망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 만한 분야다. 앞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 변화 속에서 평생 직장을 갖기는 힘들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자기 열망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 열망이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나가는데 자기 정열을 바친다면 대단히 큰 어떤 부분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창업자들이 지원받는 이 방법을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창업자들이 지원받는 루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많이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K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포털이 종합 그러니까 이제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이제 그 안에 공고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제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사업이 언제 이렇게 자기가 그걸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촘촘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내용만 보시고 그래서 내가 만일 이제 좀 해야 되겠다고 어디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창업 에듀라고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거기에 또 촘촘하게 이제 자기가 창업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다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네. 거기서 일단 교육받으시고 그럼 내가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만일 법인이 이제 필요하시면은 또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까지도 다 지원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K 스타트업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서칭을 한번 쭉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창업을 원하면 K 스타트업 창업 에듀 거기는 꼭 가봐야 될 곳이군요. 네, 지금 저도 한번 접속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앞으로 이 창업진흥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향후 계획과 임기 동안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창업이 지금까지 창진원이나 이제 중기부 사업들이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들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는데, 아까도 유니콘 이야기가 저희들 같이 많이 논의를 했지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상당히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글로벌 지원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이제 방향성을 이 생태계 지원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나갈 거냐. 근데 그게 무작백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하려면 이제 산업 분야별로 그게 이제 소재 부품 이렇게 분야가 되든 그게 뭐 시스템 반도체든 바이오든 이런 어떤 특정 산업 분야로 생태계를 갖다 사실 조성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지원 구조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유니콘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글로벌 지원이라는 게 몇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엑셀레이팅 사업이라든지 해외 실증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본 글로벌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좀 기반이 되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 두 가지 축이 제가 임기 동안에 상당히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갖다 키우는 게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직원이 이제 그 좀 오래 근무한 분들은 이렇게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젊어요. 지금 이제 네. 평균 연령이 36세도 안 되니까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젊은데 아직은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부서장이나 선배들이 이제 직접 자기 가지고 노하우를 사내 교육을 통해 사내 강사로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질문에 이제 멘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노하우를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그리고 조금 더 그되면 이제 외부 전문가도 불러서 같이 이렇게 역량을 키우는데 좀 중점을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과 함께하는 젊은 창업진흥원의 미래가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저희 마지막으로 경세재민촉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드리고요.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쯤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K-스타트업에 오셔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서칭해 보시는 거로도 상당히 아마 관심도 이렇게 높아지실 것 같고, 앞으로 하여튼 이게 창업하시는 분이나 창업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적극 있게 밑거름이 되는 어떤 기간이 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있을 원장님의 행보에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창업인데요. 글로벌 창업 스타트업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창업진흥원과 함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